필리핀에서 랠리카를 탄다면 어디에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폭주족도 아니고 개떡 같은 노면이 대부분인데 랠리카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제 친구가 랠리카를 구입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는데 도대체 어떤 차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에 관심도 많고 침수차 그리고 잡소리 잡아내는 게 귀신 같아서 가끔 친구들이 중고차 사러 가거나 차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SOS를 칩니다. 근데 제가 정비사도 아닌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세부에 있는 러시안 친구가 마닐라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때마침 와이프가 마닐라에 머물고 있어서 영상통화로 차를 보면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 보기에는 뭐해서 제가 같이 나와봤고요. 저기 차가 오네요. 이 차는 수바루 STI WRX라는 차입니다. 2022년형 신차 가격이 2.8mAh 하나로 6,8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4륜구동에 300마력 정도의 파워로 제로백을 4.6초에 끊고 역사도 깊고 랠리카로도 유명한 자동차인데요. 15년식으로 7년차 순정 상태인데요. 좀 과장해서 차량에 할 수 있는 튜닝은 전부 다 해놓은 상태로 출고되는 차량. 외관과 내부를 보면 도대체 이 차가 왜 6천만원 후반대로 출고가 되는지 의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야기만 들었지 이 차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 한번 타보겠습니다. It's strong. Oh my God. Ano ba ito engine ito, sir? 2.5. Wait lang, wait. Pwede drive fast. Fast! It's fast! Sige, okay. It's fast! Third gear. What third gear? Sir, third gear daw. That's third gear. 멀미 날 것 같습니다. 시동 걸어놓은 상태의 소리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고요. 한마디로 저의 개인적인 시승 소감을 정리한다면 이걸 도대체 왜 타고 다닐까 필리핀에서입니다. 일단 차량 자체 밸런스도 좋고 잘 나가고 코너링도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요. 제가 아는 필리핀에서 근데 이걸 어디서 탈까 싶네요. 도로가 좋은 나라 같으면 진짜 매력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되고 외관과 인테리어만 보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식이 조금 된 차량이라 요즘 자동차의 디자인들과는 거리가 조금 먼 디자인을 유지 중이고 추가로 정통 스포츠카의 냄새는 좀 모자라기는 한데 또 승용차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밸런스나 이 차량의 최적화된 세팅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순수하게 운전하는 재미로 타야 되는 차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성능의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물론 세컨카의 개념으로 주말이나 여행 갈 때 스피드를 즐기는 건 대찬성이고 수동 운전의 재미를 알고 있는 저는 차량을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면 이번엔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까? 운전의 재미를 한번 느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내가 수동을 언제 해보겠냐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고 다닌 지 언 10년 진짜로 필리핀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고 나갈 데가 없거든요. 차량의 성능을 끌어낼 만한 도로가요. 시승을 더 해보려고 해도 정지해서 3, 40km 풀 악셀을 밟고
풀 브레이크 밟고 코너링 한번 치려고 해도 사방이 신호등이고 보니파시오 경찰, 마샬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위반하면 잡으려고 덤비고 있는데 이건 뭐 신호에서 다음 신호까지 풀 악셀 하다가 정지하고 또 정지, 무슨 멀미를 유발하려고 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가서 타든가 길 좋은 데 가서 타지 그러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필리핀 도로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요즘 마닐라와 마닐라 주변 유료 고속화 도로들이 하나둘씩 개통을 해서 예전보다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뻥 뚫린 도로에서 제한 속도는 최대 80km, 게다가 큰 고속도로에는 속도 위반 카메라까지 있고요. 수빅, 클락, 딸락이 연결된 고속도로, 그나마 오토바이 동호회도 주말 레이스를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요.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에는 빌딩만한 크기의 대형 트럭들이 자주 지나다녀서 저는 달리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진 필리핀에선 재래식으로다가 경찰들이 구석구석 숨어서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귀신같이 튀어나와서 차를 그냥 세워버리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스카이웨이나 여타 고속도로에서는 과속하는 차량은 진짜 좀 보기 드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또 겁이 많아서 제한속도 하나는 잘 지키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를 그냥 엄청 빨리 하고 정지 또 정지하죠. 단속 걸리면 면허증 뺏어가 버리고 해당 지역까지 가서 벌금 내고 면허증 찾아와야 되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귀찮아서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좀 달리다가 내비가 단속 구간 알려주면 속도를 좀 줄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필리핀은 조금 과장하면 숲속에서 스나이퍼처럼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튀어나오니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요즘은 잘 달리다가 뜬금없이 길도 막히거든요. 뭔가 하고 보면 경찰들이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등장해서 칼라 코딩, 말 그대로 차량 오브제를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합니다. 그냥 길 한복판에서 잡아버립니다. 한국 음주 단속 하듯이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코딩 그만 잡고 음주 단속이나 좀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얘네들 때문에 길은 더 막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웨이 같이 최근에 생긴 도로들은 노면 상태가 좋지만 그 외 오래된 도로들은 노면 상태가 진짜 심각합니다. 태풍이나 장마 기간에는 특히 더하고요. 좀 과장하면 싱크홀 수준으로다가 도로 중간에 빵꾸가 그냥 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가 진짜 개판입니다. 솔직히요. 이런 도로 사정에 이런 차를 보고 있으면 이 고성능 차량을 시속 80km로만 쏠려고 또 직진만 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의 문제보다 필리핀 도로 노면 상태가 어이가 없으니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필리핀에서는 SUV를 선호하는 이유가 침수 때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노면 상태를 고려해도 높은 차량들이 인기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필리핀에서 운전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해보면 진짜 양탄자위를 달리는 기분이 듭니다.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이 차가 이렇게 승차감이 좋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노면의 차이가 승차감을 만드는 거죠. 제 생각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제 친구는 세부에서 이런 차량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서 이 마닐라에서 이 차량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인 이 친구는 아마도 신호대기 하다가 풀악셀을 밟는 걸 취미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겠지만 이 차량을 오늘 타보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필리핀에 사는 동안 고장도 잘 나지 않고 튼튼하고 웬만한 험로는 가뿐히 뛰어넘는 탱크 같은 차량을 계속 타야 할 것 같다고요. 나중에 기회돼서 세부 한번 놀러가면 이 친구 차 그냥 한번 몰아봐야겠습니다. 시속 40km까지만요. 오늘도 부족한 필피디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